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 문제풀이 17강 시간으로서 161번부터 17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6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61번 문제입니다. 161.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수요 목적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맞고요. 2번. 재건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맞습니다. 3.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4번. 3의 경우 취약, 근무,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5.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1, 2, 3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위에 나온 질문에 있는 1, 2, 3 모두를 충족해야 된다. 틀렸죠?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6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문제입니다. 16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 기간 중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 즉 대체주택을 말합니다. 그런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자, 이전이 아니라 이후입니다. 이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재건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맞고요. 3.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맞습니다. 4. 3의 경우 취약, 근무,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맞습니다. 5.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6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3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은 1.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은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 2년 보유를 양도한 경우 이것은 비과세합니다. 2번.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 이주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6개월 동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역시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사갈 때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다만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2번 질문은 6개월 동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맞습니다. 3.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되려면 1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1년을. 그런데 6개월을 거주했으니까 이것은 과세합니다. 과세합니다. 4.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이것은 비과세합니다. 5.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역시 비과세합니다. 네 가지는 비과세고 하나지만 과세입니다. 문제에서 과세 대상을 찾으니까 16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4번 문제입니다. 164.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 그러니까 미등록 전 주택을 말합니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지 무허가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X. 2번 행정기관의 공부상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더라도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맞습니다. 이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점포, 즉 이 경우에는 그 주택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기 때문에 점포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물론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 세율은 다릅니다. 세율은 3. 양도소득세 과세 시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나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4.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5.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고가주택에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6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5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농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제촌 자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 1의 경우 제촌 자격이란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습니다.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맞습니다. 4번 농지의 대토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대토의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되는 겁니다. 감면. 자, 농지의 대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었고 다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X. 5.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6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6번 부재지주 농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아닌 것은 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아닌 것이니까 비사업용 토지를 찾아낸 얘기입니다. 1번 가구당 1000제곱미터 한도 내에서의 주말 체험 용농 소유 농지. 자, 이것은 제외됩니다. 제외돼요.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농지. 역시 비사업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3.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농지. 역시 제외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4. 종중이 소유한 농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합니다. 역시 제외됩니다. 5.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제촌 작용하는 농지.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촌 여부와 관계없이 다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이건 자, 비사업용. 제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6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서 비사업용 토지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자, 주택인데 10억 원, 고가주택이죠. 9억 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 같은 거 계산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5년간 보유 거주하다가 12억 원에 양도하였다. 자, 12억 원에 양도했어요. 이 경우 강화세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단, 갑은 다른 주택은 없고, 자,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입니다. 취득가액은 총 필요금은 10억으로 가정한다.
자, 이 경우에 양도 차익, 일반 양도 차익은 양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2억 원인데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약간 다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일반 양도 차익에다가 일반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금액. 자, 자기가 지금 넘겨준 돈 있잖아요. 양도가액이라고 하죠. 자, 양도한 가액에다가 분해, 그걸 분모로 한 다음에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준다? 9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저 9억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아무니까 1세대 1주택. 저 5년간 보유했으니까 3년 넘었잖아요.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일반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12억 원에서 10억을 빼주면 2억이죠. 자, 일반 양도가액 2억에다 곱하기 양도한 가액이 12억 원입니다. 또 양도한 가액 12억에서 9억을 공제를 해주니까 2억 곱하기 이건 12분의 3, 3일은 3, 3, 4, 4분의 1. 2억 원에 4분의 1이니까 4, 5, 20,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167번. 그래서 답은 5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번. 갑은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5년간 보유 거주하다가 12억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얼마인가?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쉽게. 공식을 쉽게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아까 윗 문제에서 쭉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하면 자, 12억에서 10억을 빼니까 2억. 자, 2억 곱하기 12억에서 12억 빼기 또 9억 원. 요거에다 공제율이 얼마냐만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공제율은 1년당 8%입니다. 1년당. 물론 3년 이상이 되는데 5년을 보였으니까 5, 8이 40. 8%를 5년 보였으니까 40%가 되는 겁니다. 공제율. 자, 그러면 2억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4가 되고 자, 4, 4, 1 하면 공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10분의 4니까 요 공으로 2억을 공을 10으로 나눠주면 2천이 되는 거죠. 계산을 쭉 하면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액은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에 의해서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 요 다음 문제가 또 나올 테니까 그 다음 문제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번. 갑은 10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자, 10억 원이니까 고가주택입니다. 5년간 보유 거주하다가 12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먼저 양도차익은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도차익은 일반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 12억. 자, 그리고 양도가액 빼기 얼마를 빼준다? 고가주택 기준금액 9억 원을 빼줍니다. 자, 이 억이에요, 지금. 일반 양도차익은 12억에서 10억을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되겠고, 곱하기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양도차익은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이 양도차익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해주면 그게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아까 구해봤지만 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제율. 그러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우리가 계산을 방금 했잖아요. 자, 5천이고 거기다가 공제율. 자, 1년에 8%입니다. 5년이니까 5, 8, 40%에 40%. 그러면 10분의 4니까 5, 4, 20.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2천이 아니라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2천이니까 양도차익 5천에서 요 2천을 빼주면 되겠죠. 자, 5천에서 2천 빼주면 얼마나 합니다? 3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산수 정도 풀 줄 알면 다 푸는 거니까 꼭 노트나 공책에도 한 번씩 풀어줄 거 부탁드립니다. 170번 1세대 2주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이거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X. 2. 부모 봉양 60세 이상의 직계존서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3. 결혼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4. 지정문화재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일반 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5. 농어촌 1가구 2주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7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7강 시간이었고 161번부터 17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